네, 오늘 헬로 차이나 시간에서는 중국의 오중전에 이제 26일부터 29일까지 이번 주에 열립니다. 29일에 이제 총 어떤 스토리 안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끌고 갈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차이나 시간에서도요, 오중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손동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이 몇 주 전에 3분기 GDP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좀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나왔고 역시나 7%는 안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좀 미달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중국 경제 좀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건지 최근에 좀 중국 경제 동향 먼저 좀 짚어보면서 오늘 출발해 볼까요? 네,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9%로 전분기 7.0%를 소폭 하회하였습니다. 예상치는 6.8%에서 6.9% 수준이었는데요. 이는 6년 만에 7%를 하회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반등에 대한 확신은 시기상조이고 경기 하방 압력 지속으로 추가 경기 부양이 시행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차 산업이 4.1%, 2차 산업이 5.8%, 3차 산업이 8.6% 증가하였는데요. 2차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성장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에는 소비가 반등하였지만 투자 둔화와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산업 생산 신장세가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3분기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10.2%에서 10.7% 반등을 하고 석유 화학류가 마이너스 7.7%를 기록하며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기기와 가구 부문 등의 일반 소비재 판매량이 좀 양호한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11.4%에서 10.3%로 하락하였는데요. 제조업과 부동산 개발 등이 투자 둔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월별로는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산업 생산 증가율이 전분기 6.3%보다 둔화돼 5.9%로 역시 5분기 연속 하락을 하였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이 양호한 데 반해서 자동차 등의 전통 산업은 좀 부진한 데 기인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월별로도 6월 6.8%에서 7월 6.0%, 8월 6.1% 등 낮은 수준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의 그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업 부문이 제조업 부문 둔화를 상쇄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수입 수요가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좀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등으로 해외 기업들이 서비스업에 자유롭게 시장 진입을 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영 기업들로 인해서 당분간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좀 난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추가적인 증시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정부 목표는 약 7%대 수준의 합리적인 성장세 유지이며 6.9% 성장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언급을 했지만 그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경제 구조 개혁에 따른 어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하반기 이후에는 그 위안화 약세 전환에 따른 중국 수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연초에 정부가 고정투자 15%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연말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또 연말 소비 시즌의 도래가 오면서 중국의 수요 등이 확대될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추가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통계인 그 중국의 9월 국가통계국의 그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을 참고를 하면 70개 도시 중에서 39개 도시에서 전월 대비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4개 도시가 증가한 것이고 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 수가 절반이 넘은 것이 2014년 5월 이후 처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서는 금리 인하 등의 부양 정책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전히 많은 물량의 부동산 재고 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택가격 회복인 당분간 어렵겠지만 정부의 부양 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사실 중국의 그 GDP가 6.9%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부합하게 나왔거든요. 1분기부터 연일 좀 충격을 줬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 정도 수준이 나왔으면 상당히 선방한 거다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 산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제조업과 그 내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3분기 GDP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주요 요인 중에는 GDP의 산출 방식이 변경된 점을 제어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이제 9월 초부터 분기 GDP의 산출 방식을 누적 방식에서 해당 분기 직접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서 산출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GDP 산출 방식을 변경한 이후는 아무래도 성장률을 7% 내외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부동산 등의 실물 지표 부진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들을 반영을 하면 기저 효과에 따라서 기존의 추정 방식에 대비 성장률이 개선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를 하면 그 7월 말에 GDP 산출 방식을 변경을 하면서 GDP 성장률이 좀 개선된 점을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 경제를 두고 지금 내외부의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기 개선에 대해서 좀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10월 정도의 어떤 4분기 전망 보고서가 내부에서 많이 나왔는데 낙관하는 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책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도 나오면서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좀 확신하고 있는데 사실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중국 경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각이 많거든요. 여전히 좀 불안한 시각이 많습니다. 어떤가요? 주요 글로벌 IB들은 4분기 중에 성장 모멘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금년 성장률은 역시나 그 정부 목표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용 호조 그리고 소형 자동차 구매세 등의 세율 인하 효과 이런 점들이 반영돼서 민간 소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책 완화 효과 등이 4분기 성장률을 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도이치뱅크와 골드만삭스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확대, 프로젝트 승인 가속화, 정책은의 유동성 지원 이러한 정부 지출 증가로 4분기 성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과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소 등에 주력하는 한편 인민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그리고 특별금융채 발행 등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4분기 인프라 투자 증가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부동산 투자의 전망에 대해서는 HSBC에서 정부의 최초 주택 구매자 선불금 비율 인하로 인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라나 피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다시 혼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과잉 생산 설비 이러한 점들이 향후 회복 모멘텀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라에 따르면은 증시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의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여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어놔야 되는 부정적 요인도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중립이라고 보면 될까요? 가시적인 어떤 이게 민간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투자 심리와 대외 수요 개선이 조금 제한이 되면서 정부 지출 확대가 아무래도 민간 부분으로 모두 파급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 자본의 유출 압력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유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이 완만하게 상승을 했지만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14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과거 대비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된 가운데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그 대외 수요가 저조한 가운데 자본 유출이라던가 이런 금융 불안의 여지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9월에 수출 주문 지수가 47.9를 기록을 하면서 미약하게 반등을 했지만 작년의 평균 수준이 49.6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작년 대비 좀 크게 밑도는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월에서 8월 중에 인민은행이 시중의 외환 공급 규모가 7월과 8월에 2,491억 위안 그리고 7,238억 위안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12개월 위안화 선물 환율은 약 2.5% 내외의 절하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실물 경기는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좀 개선되기에는 조금 더 어떤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요약을 해서 저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중국 정부는 7% 경제 성장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발표들을 내놓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발표되는 오중전회가 또 어떤 의미를 지닐까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실까요? 오늘부터 18기 오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경제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13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2014년도를 보면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대부분 목표가 좀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학기술이라던가 인력자원 부문에서 R&D 투입 규모, 그리고 특허, 환경보호, 녹색 성장, 이러한 관련 부문에서는 올해 결과치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4년간의 성과를 보았을 경우에는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중전회 이번에는 과연 어디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3년 차인 올해에는 대내적인 정책 변화와 대외적인 외교 관계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코노믹스가 체제개혁 그리고 민생경제, 가격개혁, 금융개혁, 환경보호 등 이 5개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지도부가 2012년 11월 18대 당대회에서 2020년의 GDP를 2010년에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계산을 하면 2015년에 GDP 7% 성장을 달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향후 5년간은 약 6.56%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인민은행 부총재 역시 중국 경제가 향후 3년에서 5년간 6에서 7%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약 6.5% 정도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여겨봐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위안화 결제 등 자본 개정 개방에 대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인데요.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격상시키려고 하는 중국은 최근 해외 국가들과 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영국과 통화 수합 규모를 75%까지 확대한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향후 3년간 그 통화 수합 규모를 현행의 2천억 위안에서 3,500억 위안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영국 금융시장의 위안화 유동성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번 협정이 이러한 그 두 국가 간의 금융협력 강화의 일환이 된 것과 같이 앞으로 중국이 이러한 협정을 다른 국가들과도 더욱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중국은행이 위안화 채권 거래 지수를 영국, 상해, 싱가포르 등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안화 채권 시장 역시 투자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전환기를 맞고 있거니 여기서 어떤 좀 새로운 돌파구를 내놓을까 이제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2차 5개년 계획과 좀 비교한다면 조금 더 어떤 좀 정책들이 좀 제시가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은 과도한 과잉설비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재정정책 완화의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제한되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개혁 역시 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장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개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13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은 12차 5개년 계획보다는 보다 심화될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 효율성 제고의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국 경제에서 계속 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환경보호 정책 그리고 국유 기업 개혁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국 경제가 향후에는 글로벌 시장과의 그 연동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를 하면 글로벌 시장과의 관계를 좀 고려한 정책들도 출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 특히 환경보호와 국유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29일에 어떤 결과 발표 나올지 일단 확인하고 또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차이나 살펴보셨습니다. 마켓 리마 계장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이 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